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리실 고입니다. 오늘은 물리학 1에 나오는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여기는 다이오드가 보이고 여기는 저항이고 여기 발광 다이오드 LED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된 이야기가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바로 반도체 소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업에 쓴 자료는 아래 링크를 PPT 자료를 여기 가서 아래 댓글을 살펴보면 거기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학습 자료를 먼저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학습지를 먼저 출력한 다음에 그리고 이 수업에 쓴 PPT 자료도 마음껏 써도 좋습니다. 자, 먼저 다운받아서 준비를 한 다음에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종류가 다른 원소를 이용하여 반도체 소재를 만들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다이오드가 포함된 간단한 회로를 구성하고 다이오드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에너지 띠가 왜 생기고 또 에너지 띠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전도성이 좋고 어떤 것들은 전도성이 나쁘다 이렇게 말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은 어떤 것일까요? 또 잘 통하는 물질은 어떤 건지 구분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예전에 잘 간략하게 살펴본다면은 수소인 경우에는 핵 주변의 전자가 어떻다 했죠? 핵 주변의 전자가 한 개 있죠. 여기 제일 가까이 도는 궤도 1번 궤도가 에너지가 매우 작다 했죠. 핵 가까이 붙들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에너지를 얻으면 바깥 궤도로 갈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특정한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배우기를 원자 두 개가 결합하다 보면은 핵 주변의 전자들이 이쪽 저쪽 원자에 소속되다 보면은 에너지 상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두 개가 결합하면은 이 핵 주변에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핵 주변의 전자 구조가 두 개가 결합하면 선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자,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를 우리 배웠듯이 엄청 많은 수라고 말할 수 있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천억 개의 원자가 결합해서 고체라는 물질을 이룬다면 이 에너지띠가 수천억 개로 나누어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인데 온도가 매우 낮은 절대온도 0도에서는 안쪽의 궤도부터 채운다고 했죠. 1학년 때 배운 길을 1번 궤도에 전자가 2개 들어가고 주양자수 1번 궤도에 2개가 들어가고 2번 궤도에는 8개까지 갈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전자가 여기 올 수 있겠죠. 자, 이랬을 때 고체를 이루게 될 때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채워진 것 중에 제일 바깥의 띠를 우리 원자 가띠라고 했죠. 그럼 리튬은 바로 여기 두 번째 궤도가 바로 원자 가띠에 해당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허용된 띠를 우리 전도띠 또는 전도대다, 전자가 채워진 것 중에 제일 바깥띠, 아까 리튬이라면 2번 궤도에 해당되는 여기가 바로 원자 가띠죠. 그 중에 전자들은 조금이라도 에너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원자 가띠에서 각각의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는 조금씩 차이 난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면은 우리가 원자 번호 11번 돼서 2개, 8개, 여기가 바로 마지막 한 개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원자 가띠가 되겠죠. 자, 그런데 또 어떤 물질들은 이 띠가 겹쳐지다 보면은 서로 가까이 붙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안 붙는 경우인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쪽 띠와 이 안쪽 띠가 겹쳐져 가지고 생길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제일 오른쪽 물질, 바로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 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많은 에너지를 얻어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전도되기 어렵다.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기 어려운 절연체다 또는 부도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중간쯤 되는 데가 바로 반도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에너지가 어떤 물질은 한 저만유 같으면 0.7 전자볼트나 우리가 1.1 전자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얻으면 이제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는 물질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띠가 생기는 것은 우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로 그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그 띠 틈의 간격에 따라서 물질을 구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바로 실험에 쓰일 것들은 뭘까요? 위의 것이 바로 다이오드입니다. 이 다이오드가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지, 그 다음에 요 밑에 것이 발광 다이오드죠. 발광할 때 라이트 이미팅, EMIT가 내놓는 건데 TING 다이오드. 자, 근데 발광 다이오드인데 요 다리 긴 쪽이 바로 P형에 해당되는 거고 다리 짧은 쪽이 N형이고, 우리 다이오드는 극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는데 여기가 N형이고 이쪽 부분이 P형입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거는 광섬유가 보이는 실험인데 여기에 보면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반도체 레이저가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살펴봤듯이 오늘 주된 이야기는 바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죠. 금속의 특징은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성이 좋고, 우리 변압기나 우리 지하철 타는 데 가보면 서로 간에 저항이 크게 만들어서 전류가 잘 안 흐르게 만드는 애자 같은 것이 있죠. 자, 우리 바로 오늘 주된 이야기를 하는 실리콘, 바로 Si 규소라고 했고, 옛날에는 게르마늄을 게르마늄이라고 했죠. 원소기호는 Ge. 자, 오늘은 요 물질의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를 한번 살펴보면 이 중에서 반도체에 해당되는 물질이 바로 뭘까요? 그렇죠. 바로 실리콘 저마늄. 바로 보면은 14족인 걸 알 수 있죠. 최외곽 전자가 4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인데, 순수한 반도체는 실리콘이나 저마늄을 쓰지만 여기에 불순물을 좀 입히면은 좀 더 정기적인 전도성에 변화를 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질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3족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최외곽 전자가 3개, 여기에 한번 보면은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자, 그 다음에 15족짜리 실리콘 저마늄보다 전자 하나가 더 많은 인이나 비소, 안티몬, 비스무트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우리 이 중에서 13족짜리 보면 기억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이거 외우기 좋죠. 13족은 전자 하나가 모자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보면은 우리 황소를 우리 고기를 먹기 위해서 거세야 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 옛날에 보면은 내시들 보면은 어떻게 했죠? 우리 쪼맨할 때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뭐 말 안 들으면 에이 요 녀석 붕알을 까버린다. 이런 말, 뭐 아주 무서운 말을 우리 많이 듣고 컸었는데, 자, 13족에는 붕소, 알루미늄, 갈륨이 있다. 그 다음에 15족에 불순물 도핑할 때는 인, 비소, 파스. 비소라는 거는 비상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하면 뭐 어려움은 없겠죠? 자, 순수한 반도체들은 우리 최외곽 전자가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옆에도 또 4개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전자가 8개 결합하면 매우 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한 반도체들은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물론 실온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실온 상태에서는 절대온도 0도에서는 영하 273도씨에서는 온도가 매우 낮아서 거의 바닥 상태에 있겠지만, 이 실온 상태라는 거는 우리 300켈빈쯤 되죠.
우리 예를 들어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더하기 273도인데 요거 우리 예를 들어 낮의 온도가 한 섭씨 온도가 27도시다 그러면은 보통 300켈빈쯤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핵 주변의 전자들이 이 에너지를 받다 보면은 여기 결합되어 있는 전자들이 좀 더 주변 상태로 빠져나갈 수 있죠. 빠져나간 빈자리를 우리 홀이라고, 빠져나온 전자들은 매우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자유롭기 때문에, 거의 자유롭기 때문에 위에 에너지가 많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한쪽에 플러스 극을 걸고 이쪽에 마이너스 극을 걸면은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떻습니까? 전자들은 이쪽 옆으로 플러스 극으로 갖고 갈 것이고, 간혹 가다 보면 여기 빠져 있는 전자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빠진 빈자리, 이걸 우리 양공이라고 말하죠. 옛날에는 홀이라고 말했고 전공이라고 말했는데, 요 빈자리가 요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여기 와서 오고, 요 양공이 여기로 오고, 그러면 요 주변에 있는 전자들은 여기로 가고 양공은 일로 가서 마치 양공이 마이너스 구로 가고, 전자들은, 자유로운 전자들은 오른쪽으로 가서 전도에 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순수한 반도체를 우리 진성 반도체다 이런 말 쓰는데, 여기다가 우리 아까 N형을 도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N형은 네거티브라는 말입니다. 네거티브는 마이너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아까 14족이 순수한 반도체인데 15족짜리를 집어넣으면 8개가 안 정해지는데 하나가 더 있으니까 여분의 전자가 하나 더 오겠죠. 그때 우리 아까 봤듯이 인이나 비소, 파스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여분의 전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주변의 것들은 다 공유 결합을 하면서 했지만은 요거는 결합이 거의 안 해도 되는 상태니까, 매우 거의 자유로운 상태니까, 이것이 바로 조그만 어떤 실온 상태나 에너지를 얻는다면은 금방 자유롭게 전도에 기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바로 이 속박, 이 아주 약한 자유전자는 거의 전도에 기하기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P형은 바로 포지티브. 우리 아까 봤듯이 말 안 듣는 녀석, 우리 뭐라 했죠? 옛날에 붕어를 까버린다 이런 말을 썼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마치 그거죠. 쌍방울의 정소를 제거한다는 뜻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기억하기는 아주 좋죠. 그래서 13족인데, 요 13족의 대표적인 게 이 붕소인데, 붕소에서는 가전자가 하나 모자라는데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요 빈자리가 나중에 전도에 잘 기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반도체에서 불순물을 넣어주면은 그 전도성에 큰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니까 15족짜리를 집어넣으면 되죠. 인이나 비소, 안티몬. 그러면 결합에 참여하지 못한 그 하나의 전자들이 전도에 기하니까 매우 거의 자유스러운 전자들이 많아진다 볼 수 있고, P형은 우리 아까 포지티브 반도체인데 14족에다가 13족짜리인 붕소, 알루미늄, 갈륨, 아주 기억하기 좋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런 것이 바로 P형 도핑이죠. 요 빈자리가 바로 요 주변에 나중에 전자들이 이동하는데 아주 기여를 잘하고 있습니다. 요 여분의 전자들은 결합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잘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우리 아까 봤듯이 요게 발광 다이오드 LED인데, 이때 우리 P형이 바로 어느 쪽이냐? 요 다리 긴 쪽이 P형이에요. 여기가 바로 P형이다 이 말을 할 수 있죠. 그럼 요 짧은 쪽이 N형이에요. 자, 요거는 그냥 다이오드고 왼쪽은 발광 다이오드죠. 요거는 다이오드.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좀 더 살펴보면 여기 하얗게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이쪽의 부분이 N형, 이쪽 부분이 P형으로 되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를 기호로 나타내면 여기 P형을 이렇게 플러스로 이쪽이 삼각형 쪽이고 이쪽은 N형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P형과 N형을 붙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PN 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P형에는 우리 아까 뭐가 많다 했습니까?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자리, 마치 플러스 전하가 하나 있는 듯한 상태라 말할 수 있죠. 자, 여기가 바로 그런 상태라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자, N형에는 물론 원자들은 불순물을 도핑을 하더라도 결국은 중성의 원자이긴 하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전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여분의 전자가 더 있는 걸 하나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N형 도핑이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두 개를 붙여버리면 여기도 N형에서 전자가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누군가 빵구를 갑자기 끼면은 시간이 지나면 옆에 냄새가 나오죠. 바로 농도가 진한 데서 적은 쪽으로 확산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전자의 농도가 많고 여기는 양공의 농도가 많으면 당연히 전자들은 이 양공 빈자리로 가겠죠. 일로 가죠. 그러면 전자가 빠져나간 부분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원래는 양공이 많았는데 양공 빈자리로 전자가 탁 오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띠서 아주 매우 짧은 10의 마이너스 엄청 짧은 시간 동안 확 일어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자율스러운 양공이나 전자들이 없는 이런 공핍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확산이 안 일어나도록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이제 다음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보면은 여기에 보면 발광 다이오드가 들어 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다리 긴 쪽이 바로 무슨 그게 연결된다 했죠. P형이라 했죠. 자, 요거를 여기 건전지 요거 3V 좀 가까이 되는데 요거를 이쪽에 플러스 극을 이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지금 이쪽이 플러스 극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리 긴 쪽에 플러스를 저항을 연결하고 이렇게 선을 연결하고 여기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해서 오면 불이 오죠. 자, 그래서 이거 LED를 연결할 때 극성을 맞춰줘야 되는데 자, 그럼 이럴 때 우리 어떻게 극성을 보느냐. 자, 요게 우리 양공이 많은 P형이고 여기에 양공이 전자들이 좀 많은 N형이라고 봤을 때 P형에다가 지금 여기 건전지를 치면은 다리 긴 쪽이 보면은 바로 여기 플러스죠. 여기가 플러스죠. 이쪽이 마이너스로 돼 있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P형에다가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N형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은 N형에서 전자가 공급되면은 이 전자들이 막 밀려가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반대쪽으로 못 오게 해놨지만은 더 막 강한 에너지로 들어오니까 이 전자들이 이쪽에 빈자리로 가죠. 전자들이 빈자리로 막 여기 전자가 빠져나간 데는 양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옆에 있던 전자들이 여기로 오면 양공은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양공은 바로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접합면을 가로질러서 P형에서 N형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계속 흐름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방향 바이어스,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준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 바이어스란 말은 편견이란 뜻이죠. 자,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극에다가 자, 여기를 그림을 잘 보면은 여기가 이번에는 플러스 극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극에다가 양공을 P형을 걸어버리면 여기 있던 양공들이 전자들이 오니까 일로 가버리죠. 그러면 여기 전자들은 플러스 극쪽으로 달려가니까 흐름이 없죠. 위에 것들은 여기서 전자들이 공급되면 양공은 계속 이렇게 오고 전자들은 일로 가면서 흐름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이오드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P형에다가 플러스 극을 걸어줘야 된다. 그러면 N형에는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면 N형에 있던 여분의 전자들이 접합면을 가로질러서 P형으로 가서 흐름이 생기고 전자들이 이렇게 가면은 그 빈자리 양공은 다시 접합면을 가로질러서 N형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생긴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형, N형에는
P형에는 플러스 극을 걸어줘야 되고 N형에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면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오드에서 순방향의 전압을 가하면 전류는 잘 흐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무엇이 연결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15V에 저항 30옴 발광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한 회로입니다. 자, 이럴 때 건전지의 전극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불이 오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LED의 왼쪽이 지금 P형이고 오른쪽이 N형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그걸 다시 원래대로 해보겠습니다. 불이 잘 옵니다. LED는 정기적인 극성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제 방금 본 것처럼 우리가 P형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걸어버리고 N형에다가 플러스 극을 걸면 이 역방향에 대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오드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순방향으로 걸어줘야 된다. P형에 플러스, N형에 마이너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다 보면은 여기가 P형이니까 여기다 플러스 극을 걸고 N형에다 마이너스 극을 걸면은 전류가 잘 흐르죠. 이럴 때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본다면은 N형에는 여분의 전자들이 결합이 매우 약하다 볼 수 있어요. 즉 결합이 약한 것은 바로 뭘까요? 전자들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양공은 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빠진 빈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히 속박된 것보다는 에너지가 조금 더 많지만 자유스러운 전자보다는 에너지가 좀 작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형에 있던 전자들이 이 P형으로 가면서 더 낮은 에너지로 상태로 가다 보니까 이 에너지 차이만큼 빛 에너지를 내놓겠죠. 그래서 이게 발광 다이오드에서 빛이 나온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이 지금 플러스 전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고 이쪽은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다이오드가 있는데 다이오드가 아까 기호상으로 이게 N형이고 이쪽이 P형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저항을 달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달아놓고 여기다가 발광 다이오드에 아까 다리 긴 쪽을 우리 다리 긴 게 있고 짧은 쪽이 되죠. 요걸 P형에다 연결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N형에다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다가 전원 장치를 꼽는 거죠. 자, 이래 놓고 스위치를 달면은 불이 온다면은 지금 여기 불이 조금은 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교수님인데 우리 이해하기 좋도록 우리 돼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예를 들어 본다면은 지금 여기서 왼쪽에 바로 건전지가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죠. 아, 여기서는 쓰이지 않죠. 여기에 이쪽이 플러스 극이 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걸릴 때 이렇게 갈 때는 통과하지만은,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가 플러스 극이 걸리면은 플러스에서 이렇게 갈 때는 통과하지만은 이쪽이 플러스 극이 걸려서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1로 갈 때는 못 가죠. 통과 안됨, 통과 안됨.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적당하게 저항과 연결해서 하면은 입력 신호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전류를 세게, 전압을 세게 걸었다 약하게 걸었다 거꾸로 걸었다 하면은 이쪽이 플러스일 때는 통과, 그 다음 거꾸로 갈 때는 안 되고 통과 안됨, 통과 안됨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뭐냐면은 한 방향으로만 전류 흘리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쓰면은 1로 갈 때는 전류가 흐르지만은 거꾸로 갈 때는 안 된다. 오케이. 1로 갈 때는 안 됨. 그래서 우리는 한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마찬가지로 이제 방금 본 실험처럼 이 외부에서 사인파를 넣었을 때
이 밑으로 마이너스로 가는 것들은 잘려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방향만 플러스 P형에다 플러스 N형에 마이너스 걸었을 때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거꾸로 됐으면 못 가게 하는 거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장치를 썼는데도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재보면 이게 여기에 재는 순간 이 오실로스코프가 영향을 줘서 입력 신호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 요 앞에 보면은 요 밑에 부분은 입력 신호입니다. 입력 신호고 위에 거는 출력 신호인데, 근데 놀랍게도 우리 여기서 살펴보면 이 저항의 양쪽에 걸린 전압의 특징을 재보려고 하다 보니까 입력 신호에 영향이 오는데 이 이유를 잘 찾기가 어려웠어요. 좀 더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우리 다이오드 실험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상으로 제공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저번에 여기 다 눌러서 한번 보길 바랍니다. 건전지의 직렬로 연결된 저항과 발광다이오드, 다이오드 세 개를 직렬로 연결한 것입니다. 각각의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전압은 3.1011V입니다. 저항이 35매 걸린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0.34V. LED에 걸린 전압입니다. 2.04V. 그 다음에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0.71V.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이 0.71V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세요. 발생기에서 11Hz 신호 최대 5V의 전압으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다이오드, 저항, LED 불이 10Hz로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때 나오는 신호를 지금부터 이때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재보겠습니다. 자, 잴 때 지금 전체 들어오는 신호를 1번 채널, 2번 채널로 보고 있습니다. 자, 1번 채널에 LED를 1번 채널에 다이오드를 통과하는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번의 입력 신호, 사인파도 윗부분이 잘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이오드를 통과하는 이 측정 회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불빛도 깜빡이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이오드와 저항 사이에 이 상태에서 다이오드와 저항 사이의 전압을 재보겠습니다. 자, 불은 물론 안 오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는 입력 신호를 밑에도 잘리고 위에 다이오드와 저항 사이의 전압도 마찬가지로 잘리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을 입력 신호와 똑같겠죠. 끝부분을 연결하니까. 자, 이 상태에서는 11Hz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출력 단자를 LED의 신호만 재보겠습니다. 자, LED의 신호를 본 모습입니다. 자, 밑에 입력 신호 보라색 쪽은 함수 발생기에서 11Hz 신호 5V 신호가 나온 것이고, 위쪽은 LED 양단에 걸리는 전압인데 거꾸로 되었을 때는 전압 신호가 0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재보겠습니다. 잴 수 있을까요? 자, 생각대로라면은 LED도 불이 켜지고
해야 되는데 LED 불도 꺼지고, 자, 이때 보면은 들어오는 입력 신호에도 변화가 생겼고, 자, 출력 신호에 바로 저항과 LED 사이의 양쪽에 걸리는 전압에 아주 극히 일부분만 잘려 있는데 전압을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매우 신호가 약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의 전압은 아까는 2V의 단위였는데 아까 2V 단위 맞죠? 잠깐만 보겠습니다. 보라색 한 칸이 2V로 나타났고 노란색은 한 칸이 100mV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신호가 작게 나오는데 어느 한 방향만 잘려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듯이 저항 LED 다이오드를 쓴 회로를 보면은 특정한 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교류 신호가 들어왔을 때 한 방향 성분은 통과하지만 반대 방향 성분은 잘라서 쓸 수 있다. 자르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이오드를 사용하면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릴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무슨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든다면 이거죠. 자, 여기 이런 기호는 바로 교류전원, 전압이 바뀌는 신호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건전지 한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연결한다면 여기가 플러스 되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아까 다이오드가 보면 최소 저만유만 한 0.7V 정도 이상만 되면 전류가 흐르니까, 그러면 건전지 한 개가 1.5V면 이럴 때는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러면 건전지를 이제 직렬로 두 개를 연결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더 많이 흐르겠죠. 그러면 더 신호가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건전지 두 개에서 건전지 한 개로 바꾸면 또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러다가 이번에는 건전지, 여기서 건전지 한 개, 두 개, 한 개로 줄였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건전지의 방향을 거꾸로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거꾸로 연결해서 이렇게 할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바로 이 부분. 자, 그러면 거꾸로 연결하는 건전지를 두 개를 연결한다면 마이너스 3V를 연결하니까 이게 또 안 가죠. 그러다가 건전지 한 개를 거꾸로 연결해도 또 안 되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갈 때는 안 됨.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갈 때는 됨. 그래서 OK 안 됨, OK 안 됨. 그래서 한 방향이 잘린 성분이 나오겠죠. 이런 걸 우리는 다이오드의 무슨 성분이라, 무슨 특징이라고 할까요? 무슨 생각을 했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를 잘 보면은 다이오드가 4개가 되어 있는데 이쪽을 플러스 걸고 마이너스 걸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일로 가는데 일로는 못 가죠. 왜냐면 마이너스 되니까. 일로 가죠. 일로는 못 가죠. 이렇게 해서 전류가 쭉 흐르면서 일로 들어왔으니까 일로 가죠. 이렇게 해서 흐르고. 자, 그러다가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여기가 플러스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일로 못 가죠. 일로 가서 일로도 못 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나 아까 빨간색일 때도 이렇게 가고 파란색일 때도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갔죠. 그래서 아까 들어온 신호가 이렇게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서 흐르는 거 보면 일로 올 때는 계속 흐르니까 이 신호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면 이렇게도 오케이, 이렇게도 오케이. 전류의 방향을 항상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자, 거기다가 나중에는 좀 더 특별하게 축전기나 이런 걸 쓰면은 일정한 거의 전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휴대폰 충전기나 보면은 우리 보통 교류 전원이 들어가서 직류로 바꿔주는 그런 작용이라 말할 수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정류작용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방금 본 것처럼 일로 갈 때는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 걸리고 마이너스 갈 때는 OK.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OK죠. 일로 못 가니까 이렇게 해서 OK. 자, 그러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갈 때 여기가 플러스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됨. 안 됨. 자, 여기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 전류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가서 일로는 못 가니까 이렇게 해서 일로도 못 가죠?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오는 데가 에너지가 높으니까 일로 못 가고 이렇게 해서 오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는 방향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건 반만 정류한다 해서 신호의 반만 정류된다. 반파 정류. 이거는 우리 전파 정류, 전부 파가 정류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잘 쓰면은 이런 특별한 데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아까 다이오드가 PN 접합이라고 했죠. 우리 이제 아까 우리 보면 P형과 N형이 접합이 되어 있는데 또 하나를 더 접합을 했죠. 이런 거는 우리 NPN 접합. 요거는 PNP 접합. 요렇게 된 거를 우리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요거는 물리학 2에 보면은 그때 가서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증폭작용이나 스위칭 작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도체, 우리 아까 실리콘 저마늄 순수한 반도체에서 PN 접합에서 우리 이제 다이오드 또는 더 접합을 많이 하면은 PNP, NPN,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이 우리 보면은 태양 전지에도 쓰이고 우리 보통 보면 LED, 컴퓨터의 소장, 휴대폰 우리 여기 보면 충전기에도 보면 정류작용으로 다이오드가 들어갔다 말할 수 있겠죠.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공부를 한 다음에 다음 혹시 이제 설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은 순수한 반도체 실리콘이고 여기는 오른쪽 Y 반도체는 불순물을 입혔어요. 붕소라는 불순물을 입혔다고 하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붕소는 여기 결합한 데 보면 여기 양공이 있죠. 우리 이거 모르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자, 여기 보면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이거는 몇 쪽짜리인지 알죠? 여기 보면 실리콘 저마늄이 있는데 바로 왼쪽에 13족짜리죠. 그래서 최외곽 전자는 뭐죠? 13개, 13족. 자, 그 다음에 Y는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이런 것들은 뭐라 했죠? 옛날에 보면 내시들 낼 때 이 붕아를 까버린다 이런 말 있죠. 그런 것처럼 남자들 P형이라 말할 수 있죠. P형 불순물. 자, 그래서 이건 P형 반도체다. 자, 그러면 순수한 반도체보다 불순물을 입힌 게 오히려 여기 이 빈자리가 에너지가 좀 많은 자리라서 전도에 기하기 좋다 했죠. 그게 바로 뭘까요? 이렇게 3번이라 말할 수 있겠죠. 순수한 반도체 저마늄에다가 요거는 비소를 넣는 것이 A. 비소는 바로 몇 쪽이죠? 여기 여분의 전자가 있는 거 보니까 N형이죠. 그 다음에 저마늄에다가 인듐을 넣는데 여기 보면 빈자리가 하나 있죠. 여기 양공이죠. 그럼 바로 13족짜리를 집어넣는 P형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럼 A형에다가 요 N형, 요거 P형을 하면은 극성이 여기가 플러스 되고 여기 마이너스죠. 여기 플러스 되니까 이 역방향이 되는 거죠. 역방향.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원래는 P형에다가 플러스 극을 가야 되는데 거꾸로 연결했으니까. 그래서 A는 무슨 반도체라 말할 수 있죠? 틀렸죠.
B에서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는 게 아닌 게 맞죠? 역방향 맞죠? 그래서 답이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바로 나머지 문제들도 풀어보고 그게 답이 다 있으니까 어렵지는 않죠.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잘 정리해보고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실험이 있다면 그 링크에 들어가면 아니면 물리실 고의 영상에 반도체, 다이오드, 아까 그런 실험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